안녕하세요. 이문한 면접 황승민입니다. 나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면접 답변도 진정성 있게 완성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코레일 승무원 면접이 이제 다가올 예정입니다. 얼마 전까지 자기소개서 지원이 끝났죠. 답변을 준비하실 때 기본적으로 자기소개 지원 동기, 성격의 장단점, 내가 뽑혀야 하는 이유, 서비스인으로서의 자질, 그리고 내가 전공이 서비스랑 관련이 없으면 왜 지원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 가신다면 두려움 없이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준비를 해 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전공이 이건데 왜 지원하셨어요? 라는 거는 약간은 단골 질문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서비스 관련된 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두셔야 합니다.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무조건 그 뿌리를 찾아가지고 이거의 핵심과 서비스의 핵심이 굉장히 비슷하네. 그러면 이거를 강조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진행을 해주시는 거죠. 만약에 전공이 경영학과다. 그러면은 저는 경영학을 통해서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 니즈를 바탕으로 어떻게 행동을 했을 때 최대의 이익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공부하고 연구해 오는 그런 것을 전공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비스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도 끊임없이 손님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행동을 관찰하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결국에는 이 카페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연결시키는 것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경영학에서 배웠던 지식과 태도들, 습관들을 바탕으로 결국에는 만족으로 일으킬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공이 경영이지만은 이것을 최대한 100% 살려서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극 관련된 전공을 했다. 지금 이제 아시아나 다니고 있는 분이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연결을 해드렸어요. 연극학과를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배운 것은 바로 비언어적인 부분을 캐치하는 습관입니다. 제가 연극을 하면서 가장 먼저 배웠던 것은 무언극이었었는데 제 눈빛이나 표정이나 행동만으로 저의 감정과 저의 의도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무언극이었는데 이렇게 나의 눈빛과 표정으로도 충분히 의사가 전달된다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는 비언어적인 부분이 얼마나 손님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태도, 작은 눈빛, 행동 하나에도 친절함과 상냥함이 묻어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여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서비스랑 연결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기소개랑 그 코레일 승무원으로서의 장점을 이야기를 하실 때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다 이런 걸로 연결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간혹 가다가 서비스 경험이 있다라는 것만 강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했는지 안 했는지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어떤 직원이었는가? 나는 왜 만족을 일으키는 직원이었는가? 나는 어떤 태도와 어떤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 손님들이 만족했었는가? 사장님이 왜 나를 좋아했었는가? 그 포인트가 무엇인가? 그죠? 그 핵심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서비스는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서비스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서비스는 어떤 물건을 주고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물건을 주면서 그 속에 감정을 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친절함, 상냥함, 그리고 상대방이 느꼈을 때 배려받고 있고, 그리고 존재감이 있고, 그리고 내가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나를 위해서 상대방이 최선을 다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손님들은 만족을 느끼죠. 그런 것을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핵심 키포인트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말만 이렇게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표정이나 말투나 비언어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손님의 그런 부분을 캐치를 해서 손님이 요구하거나 불만을 표현하기 전에 내가 그것을 먼저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의 비언어를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나의 비언어적인 부분이 상대방한테 어떤 식으로 느껴질 수 있고 또 전달될 수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도 핵심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왜 뽑혀야 되고 서비스인으로서 나는 왜 괜찮은 사람인지는 서비스의 특징을 잘 연결하면서 경험이랑 이렇게 버무려 주시면은 정답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항공승무원 지원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항공승무원이랑 코레일 승무원이 동시에 합격한다면은 어디 가실 거예요? 코레일 승무원 하다가 항공승무원 지원을 해서 합격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이런 질문이 왜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질문의 의도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이 질문을 내는 회사의 입장에서 회사가 느끼는 어떤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돈을 투자를 해서,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 지원자, 합격한 지원자를 잘 키워놨는데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다면 회사 입장에선 굉장히 손해예요. 그리고 또 채용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도 또 손해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외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서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적극성, 애사심, 열정, 그리고 끈기 있는 거, 이거를 좀 많이 강조를 하세요. 그리고 막 저한테 어떤 부탁을 하냐면 좀 오랫동안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사람 뽑아주세요. 그런 사람 쏙쏙쏙쏙 골라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끈기 있는 사람인가. 그냥 한번 지원을 해본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이 회사에 오고 싶어서 지원을 한 사람일까? 이거를 잘 발견하고 골라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애사심, 그리고 적극성, 나는 한 번 선택하면 책임감 있게 끝까지 가는 사람이다 라는 거에 대한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좀 설득력 있게 경험을 통해서 전달을 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회사는요, 손해보는 거 싫어해요. 기껏 뽑아놨는데 빨리 그만두면 당연히 싫겠죠.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어필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조금은 더 집중을 하면서 코레일 승무원의 장점이 무엇일까? 항공 승무원이랑 비교했을 때 이게 뭐가 더 좋을까? 이런 거를 어필을 한다든지 내 가치관과 나의 성향은 왜 이쪽에 더 맞는가? 이거를 어필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나는 한번 결정한 거 약간 후회하는 감정이 나중에 생기더라도 그 책임을 안고 가는 사람이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다 라는 거에 대한 성향적인 어필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약간 기본적인 부분들, 서비스의 핵심을 통해 본 나의 답변, 전공이랑 서비스랑 연결하는 거에 대한 나의 답변, 그리고 이 회사에 내가 왜 애사심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떤 끈기를 가진 사람이고 책임감과 적극성을 가진 사람인가, 그래서 한번 선택한 거 정말 꾸준히 오래가는 사람이다 라는 거에 대한 어필, 이 포인트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면서도 회사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필했을 때 가장 효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면접 준비 지금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류 합격 결과가 발표한 후부터 준비를 하면 사실 조금 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